류영진, 이번엔 유럽 살충제 계란 파문 중 휴가 논란. 자질 논란에 휩싸였었던 류영진 식약처장. 네네. 이번에는 이제 휴가를 간 것을 문제 삼아서 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료를 냈습니다. 어떤 게 문제가 된 겁니까? 자, 일단 지금 그 공무원들은 네. 3개월 이후에, 그러니까 그 입사한 지 3개월 이후에 이제 그 연가부터 월차부터 해서 16일인가요? 그게 이제 플러스가 되거든요. 네. 이제 하루 한 달 지날 때마다. 그러면 3개월이 지난 다음에나 휴가를 쓸 수 있는데 지금 이 식약처장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이 살충제, 계란 문제가 막 그 문제가 됐을 때 네. 그때 휴가를 떠난 것으로 지금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 일단 휴가를 떠났다라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원래 법인카드를 쓰는데 휴가 기간 동안 법인카드를 쓴다? 법인카드는 회사 일로 사실은 그 법인카드를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휴가 기간 동안 해당 휴가 기간 동안 법인카드를 썼다 해서 자유한국당의 김순례 의원이 식약처에 자료를 받아서 그 보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허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류영진 식약처장이 휴가를 떠났을 때가 8월 7, 8, 9인데 이때 한창 이제 살충제 계란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때였어요. 그렇죠. 이게 물론 이제 규정에는요, 물론 이게 연가를 미리 땡겨서도 되고, 실제 문재인 대통령도 연가를 땡겨서라도 휴가를 가라. 이게 권유한 거는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이게 또 단서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그 법의 규정에 보면 민원의 어떤 민원인들의 기본적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라. 또 이런 단서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본인이 이게 사태 파악도 못하고 총리한테 뭔가 이게 질책도 들었고 그러면 브리핑 하지 말라고. 네.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 휴가를 가더라도 업무는 파악하고 가야 되는데 또 이게 총리한테 브리핑하는 날도 전날, 다음날 다 휴가를 썼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업무 파악도 안 하고 정말 이게 국민들의 어떤 안전 문제, 이거는 이게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이분이 물론 휴가도 중요하지만 휴가는 공무원이 백만 정도 되면 한 번 안 간다 해서 뭐 경기하고 관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분이 아무리 저는 이게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그 당시에 이게 업무를 파악하고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휴가를 취소하고 업무를 봐서야 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그렇군요. 일단 류 식약처장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살충제 그 계란 파동이 생긴 게 터지기 아니라 직전이죠. 유럽에서 터져서 국내 소비자들이 불안해할 때였어요. 그게 8월 7, 8, 9, 10입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이에 이낙연 총리에게 업무 보고할 것도 안 하고 그냥 휴가를 쓴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오자마자 첫 마디가 뭐였죠? 우리나라 계란엔 피프로닐이 없습니다. 10일 기자간담회를 가졌었죠.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한 거예요. 휴가 네. 갔다 오자마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동안 휴가 가서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그랬겠네요. 얘기를 했다가 그리고 5일 후에 빵 터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휴가가 잘못이 없다, 이건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하는 것 자체가 네. 국민들이 납득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류영진 처장 측의 해명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3일의 휴가를 미리 사용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다. 그리고 공식 절차를 거쳐서 총리 결재를 받고 휴가를 다녀왔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휴가 기간 중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는데 이 식약처 공무원들에게 아이스크림을 구입을 해주는데 썼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때 우리 10일 기자간담회를 가기 직전에 휴가 기간이었으니까 충분히 상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기자간담회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런 논란 나올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본인이 사실 적어준 거 그걸 이제 읽었다고 하면서 본인은 해명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 공색한 변명이긴 하죠. 왜냐하면 사실 처장 정도 되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 또 뭐 휴가가 어쨌든 왜 유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살충제 계란 문제가 파동이 있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불안해한다고 하면 좀 미리 오셔서 발표하기 전에 점검하시고 좀 확인을 하고 나서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은 이제 본인이 좀 반성하시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류 처장은 22일 업무 보고에서 총리의 지적을 짜증이라고 표현하는 등 아주 태도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당시 모습 보시겠습니다. 사퇴 종용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변동이 되고 하니 국무총리께서 좀 짜증을 내셔서 짜증이라는 건 감정이 섞인 거고 좀 답변에 신중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파를 제대로 못하고 계십니다. 전 국민도 다 배우고 있는데. 됐습니다. 네, 이 실장님 그리고 류영진 식약처장이 휴가 중에 불필요한 의전을 받았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거든요. 네네. 대한 약사회 직원의 차량을 탔다고요? 자, 그 점을 제가 지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한약사의 직원을 타고 어디를 가냐면 부산 식약처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때 진짜 휴가가 뭡니까? 자기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금 식약처장은 부산 약사 출신이에요. 부산에서 약국을 개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식약처장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부산으로 갔어요. 자기가 약사하던 부산으로 가서 부산 식약처를 방문합니다. 자기는 전국 식약처장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일 먼저 휴가 때 부산 식약처를 가서 누구의 차를 타죠? 약사회 직원의 차를 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건 물론 추측이지만 자기가 금은환영한 거예요. 부산에서 부산 약사 출신이 약사회 직원을 그러니까 이 부산 식약청의 하나의 이익 단체 중에 하나인 약사의 직원의 차를 타고 더군다나 법인카드로 아이스크림을 삽니다. 그때 아이스크림을 사서 부산 식약처에 방문을 합니다. 네.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실은 이건 의전이죠. 그러니까 부산 식약처에 내가 약사 출신이고 약사회 직원의 차를 타서 가서 우리 부산의 약사의 집단에 좀 이익을 대변하겠다. 라는 뜻으로밖에 그런 압력으로밖에 비출 수 없는 행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의전이 아니다. 또 아이스크림을 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지탄받아야 마땅할 지금 것을 지금 변명으로 일관하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그렇군요. 기절한 사람에게 주먹질, 개그맨이냐, 파이터냐. 만취 상태로 시민을 폭행해서 구속된 개그맨 신종영 씨의 폭행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자, 그 영상을 저희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요. 신종영 씨, 처음에는 상당히 억울해하는 듯한, 반성하는 그런 듯한 얘기도 나왔는데, 이 CCTV를 보면은 상당히 놀랄 정도로 이렇게 폭행을 심하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경찰에 출두하면서 보여줬던 영상도요. 사실은 사람들한테 너무나 놀랍게 마치 좀 이런 표현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음주하고 인터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본인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방식이요. 그냥 일반적으로 억울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뭔가 막 불안하게 얘기하는 모습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국민들이 또 저 부분 보면 상당히 놀랐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면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또 때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바로 그 CCTV 장면입니다. 지금 폭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요. 지금 피해자가 넘어진 상황에서 위에서 발로 밟는 듯한 사람이 바로 저 김종영 씨죠. 네, 신종영 씨죠. 씨인데요. 사실 이게 9월 1일 날 폭행 사건이 한 번 있었잖아요. 네. 그때 홍대 쪽에 있는 클럽에서 이유 없이 한 대를 때리고 철제를 내려치려는 혐의로 한 번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변 지인이 말리는 상황에서도 계속 피해자에게 저 다가가려고 장면이 하네요. 이제 마포구 합정동의 술집에서 사실 술을 마시다 보면 목소리가 커지고 네. 그럼 옆에서 좀 그분을 알려 좀 조용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화가 나서 때리기 시작해서 저 지금 40대 남성을 거의 실신된 상태에서도 계속 때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리려고 하는데 저기서 격투기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신종영 씨가 제가 알기로도 무에타이나 이런 무술을 좀 배웠던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신에 있는 상황에서 계속 폭행하고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까지 저렇게 사실 어찌 보면 폭행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도 이게 반복이 됐고요. 또 이게 1일하고 5일이면 불과 4일차지 않습니까? 반복이 됐고 이번에 특히 전치 6주의 뇌출혈 정도는 굉장히 상해 정도가 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결국 발부가 됐습니다. 네. 또 이제 네? 신종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과한 지 이틀 만에 또 사람을 때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일단 이게 술을 먹었다는 거는 요즘은 이게 변명이 안 돼. 전에 말한 것처럼 스스로에게 만취 상태를 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게 변명 강경 사유가 안 되고요. 저는 이게 대통령 백보다 좋은 게 초범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교도소에서. 근데 이건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게 실수니까 좀 선처가 가능할지 몰라도 저는 이게 며칠 사이에 지금 벌써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행위 태양이 너무 안 좋아요. 첫 번째는 철제 의자 이런 거는 이게 흉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특수 폭행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도 이게 보면 뇌출혈로 6주면 상당히 중상입니다. 네. 물론 이게 중상해죄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양형상 중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주 좀 중한행이 나오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네, 신종용 씨는 지난 1일에도 사람에게 철제 의자로 폭행을 가해서 경찰에 입건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신종용 씨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연예인으로 해서 협박해가지고 열받아서 그냥 동생인 것 같아서 뺨 몇 대 때렸습니다. 한 대 때리고 보니까 못 참아서 한 세네 대 때렸는데 저 후회 안 합니다. 후회 안 합니다. 그 신종영 씨 보면은 본인이 좀 연예인으로 유명하진 않은데 본인은 스스로 되게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연예인이라 옆에서 시비를 걸었고 그 시비를 본인이 참지 못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네. 물론 신종용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유명한 개그맨 아니지만 그래도 공중파의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오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지금 얘기가 뭐냐면 이게 첫 번째 폭행 사건이에요. 9월 1일 날 한 클럽에서 있었던 건데 그 당시에 지금 나와 있는 정황으로 보면 전혀 이유 없이 누군가를 한번 폭행을 하고 거기서 이제 시비가부터 싸울 상황이 되니까 철제 의자를 집어던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얘기하는 건 딱 그런 거죠. 옆에서 연예인처럼 자꾸 흘끗흘끗 보고 저쪽도 단체고 그래서 자기가 먼저 때렸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건데 공인으로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할 때 거의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이게 전형적으로 술 마시면 시비를 걸고 시비를 걸다 폭행하고 이 패턴의 반복이에요. 네. 이거는 대중들이 앞으로 받아들이기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신종용 씨는 많이 알려진 개그맨은 아닙니다. 그런데 스스로 연예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이라고 왜 참아야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예인 신종영, 개그맨 신종영보다 인간 신종영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한 대 때리고 보니까 못 참아서 한 세네 대 때렸는데 저 후회 안 합니다. 후회 안 합니다. 후회 안 합니다. 연예인이 뭔데요? 왜 연예인이 이런 피해를 받아야 됩니까? 주먹을 때린 적이 없습니다. 주먹을 때렸으면 저 권투대회 하고 어디가 이빨이 나가다가 어디 깨졌는데 코피밖에 안 났어요. 주먹으로 쳤는데 코피? 저 자존상합니다. 저 싸움 잘합니다. 제가 피의자니까 저를 비아냥거리면서 기금이 때렸대 되게 계속 비아냥거리면서 깝죽거리시면서 감히 얘기합니다. 진짜로 깝죽거리면서 3-4명이 저를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술이 좀 덜 깬 듯한 그런 모습으로 주장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공인이라면 그에 맞게 더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